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출근길 아침 라디오 시아시아 좋은 아침입니다. 아유, 아유. 아, 벌써 금요일 아침이네요. 자, 아침 인사부터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노농이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인사 같은 라디오 신호의 아침 라디오 시간입니다. 출근하시는 노농이 여러분, 등교하시는 노농이 여러분, 분주한 준비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노농이 여러분들까지 벌써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진짜 이번 주도 쏜살같이 지나갔네요. 다들 이번 주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신호는 일단 눈을 감았다 뜨니까 금요일이 된 느낌이에요. 신호만 그렇게 느끼나? 네, 이번 주가 유독 날씨가 오락가락이 심해서 그런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오락가락이 심한 날씨가 있을 때는 뭔가 시간의 흐름을 종잡을 수가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어제가 신호는 저녁 방송 휴방일이었죠. 네. 원래는 쉬는 날에도 막 계속 일하고 어쩌고 이렇게 할 일을 다 두는데 어제 아침 라디오에서 신호가 그래도 좀 이제 컨디션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했었는데 거짓말이었고요. 네. 좀 쉬었냐고요. 네. 여신님 강령하셨습니까? 네, 강령하였사옵니다. 솔직히 어제 좀 컨디션 나아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아니었어요. 어제가 피곤함의 정점이었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진짜 날씨 탓인가? 그래서 그냥 해야 될 작업 싹 다 미루고 어제는 진짜 잠만 잤던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좀 피로가 오락가락 하시는 분들 있지 않을까? 어제 그냥 다 접어두고 잠만 잤는데 날씨 탓인가 아니면 뭘 탓인가 했는데 그냥 개인적인 신체 탓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원인이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까지 다소 의혹과다 상태가 있다? 그런 생각 조금. 네. 어제 이거를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제 지나가다 본 글이지만 한 달에 버튜버로 5,100만 원 벌었다라는 그런 글을 봤어요. 트위터에서 돌았던 글인데 근데 그 글이 한번 돌고 나니까 다 단체로 사람들이 청자건 아니면 스트리머건 뭔가 단체로 스턴 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시아시아 좋은 아침입니다. 낮잠을 잘 간다고요? 낮잠 좋죠. 네. 휴식은 중요합니다. 뭔가 신호가 느끼기에요. 수익 같은 것보다도 관건은 그건 것 같아요. 버튜버를 하면서 오랫동안 일정한 컨디션으로 이 일을 유지를 하고 싶은데 그 일정한 컨디션의 유지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데뷔 한 달이 조금 넘은 지금. 그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지속성? 지속성이라는 게 개인적인 고충이라고 하면 그쪽이죠. 뭔가 수익보다도 신호가 할 수 있는 걸 다 보여드리고 싶다.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싶다라는 그 마인드가 가장 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체력 이슈. 체력 부족 이슈. 신호 주변에서요. 요즘 꽤 많은 분들이 운동을 다시 시작을 했는데 30분에 돌아오신다고요? 피로감이 심하신가 보다. 네. 잘 쉬고 오십시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를 갖다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싶은데 그럴 때죠. 체력도 그렇고 약간 좀 루틴화라고 해야 될까요? 모든 거를 스스로 하는 사람의 의욕 과다가 불러오는 결과에 대한 이거를 이제 드디어 한 달을 주기로 맞이를 한 것 같습니다. 신호도 나름대로 체력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혼자서 하는 것의 고충이라고 해야 될까? 네. 신호님은 이쁘고 귀엽고 착하고 카와이한 초절정 미녀라 괜찮잖아. 또 이런 말을.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아쉬움을 5월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5월부터는 이런 아쉬움을 좀 싹 다 덜어낼 순 없겠죠. 싹 다 덜어낼 수 있다 하면은 그것도 나름대로의 초인일 테니까 5월부터는 어느 정도 좀 덜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그런 느낌이죠. 계획은 있고 뭘 해야지라는 것도 다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유지를 할까? 이것을 어떻게 설계를 해서 내가 끌고 갈까? 근데 이거는 비단 신혼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일상과 일을 병행하는 데서 오는 그런 거 고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나 만약에 새로운 거를 시작을 했다면 더더욱 뭔가 신호는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워커홀릭이라고. 근데 워커홀릭 기질이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네, 인정하기 싫지만 약간 근데 그거죠. 일을 계속해가지고 하면서 결과물을 뽑아내는 워커홀릭이 아니라 일에 대한 집착만 있는 거예요. 그런 자세보다는 좀 더 편안하게 여러분들도 딱 생각하는 거에 80%만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일을 잘하는 거라고 해요. 100%를 생각하면은 사람이 120%를 하려고 한대요. 근데 80%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60%를 하는 건가? 어쨌든 너무 완벽주의에 목을 매는 것보다는 적당함,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적당함만 유지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일상과 일의 균형을 지키면서 건강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좀 더 편안하게 신호도 마음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며칠에 한 번 걸러서 거의 매일 하는 말인 것 같은데 딴 것보다 스스로 은연중에 설정해 놓은 목표치라고 하죠. 그런 걸 너무 의식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여기쯤 왔으면은 이쯤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남들과의 비교? 의식은 하지 못했지만 그런 걸지도 모르죠. 약간 그런 거죠. 나이로 치면은 뭔가 내가 지금 이 나이쯤 됐으면은 이 정도는 해놨어야지 이런 느낌의. 근데 그런 건 사실 중요하지 않잖아요. 중요한 거는 그런 것보다도 자신이 길게 설정해 놓은 길 위에서 너무 섬세하게 보지 말고 내가 지금 이 정도쯤 왔는데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 정도면은 괜찮은 편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좀 유한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게 사는 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자기 자신한테 엄격하면은 엄격할 수는 있죠. 이것도 뭐 강요할 수는 없는 기준이니까. 근데 지나치게 엄격한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그래 이 정도면은 적당히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태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꼭 이렇게 일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측면에서 완벽주의가 사람을 구해주진 못한다고 할까요? 완벽주의보다는 개인의 행복,
그리고 개인의 성취? 성취라는 게 완벽한 수행, 완벽한 실행 이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여유, 행복 그런 거라고 신호는 이제 생각의 관점을 조금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아침 라디오하고 자정에 ASMR 있는 날이죠. 자기 전에 신호의 차분한 ASMR 들어보시면서 물론 오늘도 차분하게는 하겠지만 과연 잠에 들게 만들어드릴지 아니면 잠을 깨게 만들어드릴지는 신호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네, 뭐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죠 뭐. 네, 오늘은 아침 라디오하고 저녁에 그 ASMR 라디오 있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녁도 아니죠. 자정에 ASMR 라디오 있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라디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금요일에 아침 라디오 한번 달려볼까요? 네, 예, 식기염소. 일단 오늘의 본격적인 순서 첫 번째 순서입니다. 네. 오늘 하루 중 가장 주목해야 될 별자리 두 분을 주목해서 오늘의 운세를 들려드리는 시간, 오늘의 별자리 운세 시간입니다. 12별자리 중 오늘 주목해야 될 첫 번째 별자리는 사자자리입니다. 사자자리의 달이 양자리의 금성과 조화로운 각을 맺어서 사자자리 노농이분의 매력과 창의성이 폭발을 하는 날입니다. 평소보다 과감한 시도도 예상치 못한 박수갈채로 이어질 수가 있겠네요. 행운의 아이템은 아우라의 정점을 찍어줄 수 있는 금색 액세서리 포인트로 반짝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별자리는 정갈자리입니다. 사자자리의 달과 황사자리의 행성들이 사방에서 정갈자리 도농이분을 압박하는 날이네요. 주변의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 때문에 고집이 생길지도 모르지만 그럴수록 조심, 고립되지 않도록 조금만 더 주의하자고요. 행운의 아이템은 남 못할 말들을 적어줄 수 있는 수첩 또는 메모 추천드립니다. 방송 봐주시는 노농이 여러분들 중 오늘 가장 주목해야 될 별자리 두 분 잘 들으셨을까요? 정갈자리 그리고 양자리 오늘의 운세 한 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 신호의 가호를 그리고 나머지 별자리 분들께도 행운이 깃드는 하루가 되기를. 자, 그럼 오늘의 짧은 운세를 뒤로하고 여러분과 신호가 본격적으로 소통하는 오늘의 소통 시간. 아침 라디오의 중심 핵이죠. 오늘의 화제거리, 오늘의 토픽 시간으로 돌입해 보겠습니다. 와. 오늘의 토픽은요. 조금 뭔 얘기를 또 골라올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게임 소식 들고 와봤는데요. 네. 조금 된 소식이긴 하지만 네. 여러분 혹시 프레그마타 관련 소식 아시나요? 네. 신호는 할지 말지 계속 고민 중인데요. 계속 할지 말지 고민 중인데요. 스토리형이기도 하고 퍼즐이랑 이제 사건 풀어가는 그런 형식이죠. 프레그마타 요즘 진짜 화제의 게임입니다. 일단 이 다이아나라는 친구가 너무 귀여워요. 프린세스 메이커 한국 게임. 네. 존김스. 신호도 해볼지 말지 고민 중인데 플레이 타임이 10시간에서 15시간 정도면 엔딩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번에 신호가 리나메 하면서 했던 기억으로 미루어 봐서 신호는 아마 20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20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설마 싶기는 한데 리남에도 6시간이면 엔딩 본다라는 걸 8시간 동안이나 했으니까 고봉밥 뭐 어쨌든 하게 된다면 꽤 길게 잡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3일 연속으로 하지 않을까? 네. 근데 이 친구 너무 귀엽지 않나요? 되게 뭐 스포라고 하기 그렇고 그냥 이미 너무 널리 알려져 있는 정보만 말을 하자면은 여신님 스스로를 과소평가한다고요? 16시간 예상한다고요? 한다면 하지 않을까 싶은데 16시간, 15시간 안에 깰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일단 신호가. 신호의 게임 피지컬이 굉장히 네 그런 양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상으로는 만약 한다고 하면 시기적으로는 아마 어린이날 기념? 그런 걸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신호가 만우절에 염소는 되었어도 어린이가 될 자신이 좀 없거든요. 어린이날은 다들 뭘 하시지? 신호 생각에는 한다면 아마 5월이 넘어갔을 때 5월쯤에 예상을 합니다. 일단은 네. 일단 재밌어 보이기도 하고 이 친구가 너무 귀엽기도 하고 네 그거였죠. 그러니까 스포일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뭐 이미 다들 아시는 것 같긴 하지만 약간 그 아빠 포지션인 사람이 인간이고 이 친구가 안드로이드 그거였죠. 예전에는 아니고 이미 그런 컨텐츠는 되게 수없이 많았던 것 같아요. 생명체와 비생명체의 그 유사 자식 부모 간의 서사 그런 건 되게 흔했던 것 같아요. 넷플릭스에서 꽤 유명한 영화도 하나 있었고 최근에 그 드림웍스에서도 하나 있었죠. 근데 이제 그쪽은 엄마가 로봇이고 자식이 오리? 그런 것도 있었고 타이탄폴 피노키오 피노키오 예상을 못했는데 피노키오가 생각해보니까 되게 오리지널격인 작품이네요. 그러네요. 피노키오 생각을 못했네. 근데 그 서사가 주는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되지? 사실 중요한 거는 정체성이잖아요. 부모와 자식이라는 그 서로 간의 소중함?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서사적인 구조가 주는 감동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떤 식으로 묘사를 할 건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피노키오가 사실 오리지널격인 작품이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 피노키오가 2번이 연쇄적으로 나왔었죠. 디즈니의 피노키오랑 신호가 굉장히 좋아하는 감독님인 델토로 감독님의 피노키오. 근데 디즈니는 좀 더 클래식한 서사에 집중을 해서 그 피노키오를 만들어냈고 델토로 감독님의 피노키오는 이제 그 감독님 특유의 전쟁이라던가 인간미랑 엮여있는 그런 묘사가 있었죠. 개인적으로는 신호가 디즈니 진짜 좋아하는데 근데 이번 거는 델토로 감독님이 이겼던 것 같습니다. 고어 감성? 아니요, 고어 감성은 아니었어요. 고어 감성보다는 본인이 왜 사람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델토로 감독님이 본인이 스페인 내전을 피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주하신
그런 분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전쟁 관련 묘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파네미로에서 그랬던 것처럼 전쟁 시기에 피노키오, 그러니까 원작에선 없었던 묘사인데 각색이죠. 피노키오 원작에선 없었던 묘사인데 피노키오가 그냥 단순히 나무를 깎아 만든 인형이 아니라 아들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을 대체품으로 만들었다. 그런 묘사가 나오죠. 델토로 감독님의 피노키오에서는. 사실 그게 오히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냥 내가 인형을 만들었는데 그 인형이 살아 움직였대. 넌 내 아들이야.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간 옛날 디즈니 감성이면 받아들일 수 있죠. 약간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느낌인데 델토로 감독님은 거기서 처음에 그런 묘사를 곁들이죠. 약간 이러면서 넌 내 아들이 아니야. 넌 내 아들의 대체품이 될 수 없어 이러면서. 근데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아들로 인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비생명체와 생명체의 유사 부모 자식 감성을 쌓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스스로가 상대방을 위해서, 어제 안정형과 불안형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스스로가 상대방을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자처할 수 있는가,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에 혹시 영화 중에 AI라는 영화 보신 분들 있을까요?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피노키오의 다른 감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쪽은 이제 아예 대놓고 그거를 보여주죠. 자기라고 하면 좀 그렇다. 그 주인공 캐릭터가 애초부터 부모 역할을 맡은, 부모의 자식의 대체품이라는 걸 갖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 자식이 불치병에 걸려 있어서 그 자식을 대체할 목적으로 로봇을 데려왔는데 자식이 나와서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버려지잖아요. 그런데 애초에 그 자식이 된 로봇이 자식 역할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 부모의 사랑을 원하고 찾고, 생각해보면 그건 확실하게 피노키오 레퍼런스가 맞았던 것 같은 게 마지막에 그 피노키오의 푸른 요정님이라는 캐릭터가 나오죠. 소원을 들어주는, 피노키오를 인간으로 만들어준 푸른 요정이 나오는데 그 주인공 소년 로봇을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푸른 요정의 형상을 빌려서 이제 나와서 묻죠. 너 소원이 뭐야? 라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엄마랑 시간을 보내고 와요 라고 해서 잠깐의 부활 끝에 눈을 감기 전에 잠깐의 시간 동안 다시 자식으로 돌아간 것처럼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 눈을 감는데, 피노키오 프레그마타 대략적인 것만 봤지. 스포의 여신 30년 된 영화인데 스포라고 하면은 좀 억울한데요. 30년 된 영화잖아요. 프레그마타의 스토리라인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보진 않았어요. 근데 그런 요소가 만약 있다면 보다가 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신혼의 AI 보면서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델토로 감독님 피노키오 보면서도 울고. 그리고 비인간과 인간의 부모 자식 서사가 주는 그 감동이 어디에서 오냐면, 로봇이 자식 역할을 수행할 때 오는 순수함? 그러니까 부모가 로봇이냐 자식이 로봇이냐, 그 역할 수행에 대해서도 좀 갈리는 것 같기는 해요. 만약에 부모가 로봇이면은 이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가, 그런 서사가 좀 더 대비되는 편이고, 자식이 로봇인 경우에 좀 더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순수한 측면을 보여준다고 해야 되나? 그런 면이 있죠, 서사에 있어서. 여태까지 본 바로 그랬어요. 프레그마타에서 어떤 식으로 묘사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근데 일단 굉장히 센세이션인 거는 알겠다라고 생각이 든 게, 저 다이애나라는 친구가 입고 있는 파란색 옷 같은 게 이미 패러디라던가 아니면 아이템으로 여기저기서 등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느낌? 유사 부모 자식? 유사 부모 자식? 유사 부모 자식이라기엔 근데 너무 벌써요? 그러니까 약간 사람들이 자체 제작하는 그런 아이템들로, 네. 공식 콜라보 같은 건 아직 많이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도, 뭐라고 해야 될까? 유사 부모 자식의 서사가 항상 주는 감동이 있죠. 왜냐면은 유사한 부모 자식 서사로 출발을 했고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끝에 가서는 결국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가장 정점은 그건 것 같아요. 그런 유사 부모 자식 서사의 정점이나 감동을 찍는 방법이 서로를 절대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니면 딸이나 아들이란 호칭으로 부르지 않다가 마지막 가서 그 서로의 사랑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걸 깨닫는 그게 주는 감동이 있죠. 아직까지는 네, 신호는 자식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네, 이미 이전에도 말했지만 아직까지 네 자식 생각이 없지만 그래도 만약에 자녀 계획을 가진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시아시아 좋은 아침입니다. 만약에 자녀 계획을 가진다라고 했을 때 네, 신호는 딸이 좋냐 아들이 좋냐라고 그냥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기혼이라고 하면은 그냥 흔히 나오는 질문인데 오랜만에 온치네요. 아,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첫째는 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왜 첫째가 아들이었으면 좋겠냐? 글쎄요, 왜일까요? 이유는 없는데 약간 크게는 없는데 그렇구나. 왜 그런 법칙이 있잖아요. 큰 딸은 아빠 닮는다. 네. 그리고 첫째 아들은 엄마 닮는다. 약간 피할 수 없는 법칙 같은 거라고 하죠. 근데 뭐 그런 거뿐만은 아니고요. 개인적으로는 남자면은 신호는 신호보다는 백수님 닮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거랑 별개로 신호가 위에 형제 관계가 없고 동생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빠의 존재를 한 번쯤 가져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서 되게 신호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남매는 오빠와 여동생 쪽이긴 합니다. 네. 뭐라고 해야 되지? 원래 네. 백스님 언제 또 와요? 백스님은 언젠가 또 오겠죠. 뭐 한 달에 한 번쯤은 오지 않을까요? 신우가 생각하기에는 이상적인 부모자식이래 남매 관계는 오빠와 여동생이 이상적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신우가 누나고 신우는 남동생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 세계에 남아있는 남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사이가 나쁘다 좋다 이런 거를 떠나서 백스님 의견도 들어봐야겠다고요?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동생은 뭐 하는지 궁금하다고요? 신우 동생은 음악합니다. 음유시인이에요. 네. 신호는 전직 이야기의 신이죠. 신호 동생은 음악과 관련이 있는 네, 그런 카테고리라고 하죠. 네, 음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신호랑 닮았다라고 생각을 한 적은 없는데
네, 음유시인. 신호랑 닮았다라고 생각을 한 적은 없는데, 근데 같이 있으면 닮았다라는 말을 듣기는 해요. 오몸기상. 아, 네, 일어나셨군요. 어떻게? 뭔가 남매로서의 정체성이 강하냐라고 하면은 똑같이 이 세계에 있으면서도 그렇게까지 접점이 많진 않았지만 그래도 네, 신호도 신기합니다. 음악 악기를 다루시는 건가? 어, 조금 다릅니다. 나중에 나중에 만약에 동생도 초대할 일이 있을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동생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면은 그때 보는 걸로. 개인적으로는 신호가 누나하고 남동생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빠가 있는 여동생 롤이 조금 궁금해요. 물론 이건 신호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백수님하고 합의를 봐서 그래, 우리는 첫째는 아들, 둘째는 딸로 낳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마음대로 안 되죠. 될 리가 없지. 아니 무슨 네, 될 리가 없죠. 네,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뭐 비법이 있다고는 하는데 누구 말에 따르면은, 근데 그런 건 어디까지나 약간 민간요법이나 뭐 뭐라고 부르지 그거를, 검증되지 않은 방법이죠. 네. 희망사항은 그건데, 그런 유사 부모 자식 뭐 이런 것보다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서브컬처 속 그 오빠 여동생 관계 이런 게 몇 개 있다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카드캡처 체리에 나오는 체리랑 도진 오빠, 그걸 보면서 상당히 부러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동생을 맨날 괴물이니 공룡이니 그렇게 부르긴 하는데 말만 그렇게 하지 사실은 다 챙겨주잖아요. 좀 그런 친데레 오빠가 가져보고 싶었달까? 여동생 가지신 남자 노농이 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신호는 원래 다들 자기가 가지지 못한 거에 대한 환상과 가지고 싶은 욕망이 있다고 다들 그런 말을 하죠. 신호는 그런 오빠 여동생 서사에 대한 부러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자식을 가진다면 그렇게 가져보고 싶은데, 프레그마타 보면서 찾았던 다른 이야기들 중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약간 사실 게임에서 부모 자식 관계가 나오는 케이스가 꽤 많잖아요. 프레그마타 이전에 가장 유명한 부모 자식 롤이 있는 게임이라고 하면은 이게 있었죠. 가도부어. 이쪽도 사실 친자식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네, 아버지와 아들 롤이 강했죠. 근데 다들 게임하시는 분들이 비교를 하기를, 물론 프레그마타는 후기만 읽어봤습니다만, 네, 다이애나는 귀여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들 약간 딸바보가 된 느낌? 그런 느낌으로 플레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트레우스는 약간 아들아 저리 들어야지, 아들아 이것도 해야지, 아들아 저건 왜 안 하니,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플레이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뭔가 아들과 딸의 차이인 걸까? 그건 아니겠죠. 신호가 이전에 동생도 있으신가 보군요. 아, 네, 남동생 있습니다. 강하게 커야 한다. 남동생 아직 이 세계에 있는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남동생 궁금하네요. 형제 있으신 분들은 다, 그러니까 형제가 있으신 분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그게 있는데, 근데 대체로 남매 관계이신 분들은 이제 성별이 같은 형제를 부러워하고,
성별이 같은 형제는 남매 관계를 부러워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세계 남동생이라 문명과 문화의 차이일지도 어쩌면요. 엄청 싸울 듯 의외로 그렇게 싸우면서 크진 않았습니다. 네. 신호가 아기 여신일 때부터 그렇게 싸우면서 크진 않았는데 의외로 접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되게 흔히 생각하는 누나와 남동생의 그 네모의 꿈? 그런 상황은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신호 남동생은 되게 성격이 유한 편이라서 약간 그런 편이죠. 여사친이 되게 많다? 남자인데 여사친 많은. 남동생과 엄청 싸우면서 크셨다고요? 근데 그게 일반적이죠. 네, 그게 일반적이죠. 커가지고 이제 가끔 애가 네, 심부름 안 시켰냐고요? 별로 안 시켰어요. 생각보다는. 남동생 오히려 커가지고 네, 신호 남동생이 커가지고 약간 말 안 듣는 모먼트가 생길 때마다 네모의 꿈을 시도를 해보려고 했죠. 근데 약간 동생이 이렇게 딱 신호를 보면서 누나 이제 우리 다 컸는데 그런 거 할 거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시켰네. 아, 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머리가 다 굵고 나서 시키니까 안 되더라고요. 에이, 아기일 때부터 교육을 시켰어야 되는데. 네,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이좋게 지내시는 게 좋죠. 그래도 어떻게 보면 세상에 그러니까 뭐 자매든 남매든 형제든 자기랑 똑같은 피를 공유한 그 관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물론 신호가 지금 아침 내내 말한 유사 부모 자식 관계에는 피가 하나도 안 섞였는데도 성립하는 거긴 합니다만 네. 중요한 거는 그렇게 보면 결국에는 피가 섞여 있냐 안 섞여 있냐가 아니고 서로 간의 서사가 어떤 식으로 쌓였느냐 그쪽인 것 같죠. 뭔가 서사라는 이름이 좀 거창하기는 한데 서로 간의 관계성을 어떻게 쌓아왔냐 그런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필요하다면 네, 서로 간에 그런 이야기를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들 형제 자매분들과 사이좋게 지내시기를 물론 좀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면 추천은 드리진 않긴 합니다만 그래도 가능하다면 네 사랑한단 말이라도 해보세요. 신호는 못합니다 물론. 약간 그런 거 있죠. 요즘에 갑자기 길거리 컨텐츠 중에 약간 자기 형제한테 전화해가지고 사랑한다고 말해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얼마 드릴게요. 이런 컨텐츠들이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형제한테 전화해가지고 사랑해 라고 하면은 어디 아파? 아니면은 뭐 돈 필요해? 그런 느낌인데 네, 신호도 만약에 그런데 걸린다거나 아니면은 누군가 제안을 한다고 하면은 네 그쵸 약간 바로 끊기 스팸인가? 아니면은 보이스피싱인가? 그렇게 생각할 것 같긴 해요. 참고로 신호 동생은 오늘 아침에 네 여행 간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하고 사라졌습니다 지금. 아 티베깅인가? 맛있는 거 있으면 사다 준다고는 했는데 약간 안 궁금해 이랬더니 근데 나 여행 간다고 이러면서 사라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누나보다는 신호가 만약 자식이 생긴다면은 남 오빠와 여동생 관계를 보고 싶다. 신호랑 반대 케이스를 보고 싶은 것 같아요. 자매나 형제도 좋기는 하겠지만 네.
자매나 형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성별이 다른 데서 오는 그 다름을 경험해보고 싶다. 뭐 자매나 형제도 싫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 이거는 신호의 의지로 결정되는 일이 아니죠. 여자를 만들어야겠다. 남자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되는 일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죠. 운명에 맡기는 수밖에.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네. 어쨌든 결혼하신 분들의 자녀 계획을 언제부터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신우는 10년 만나고 결혼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 계획이 아직까지도 좀 모호한 편입니다. 자녀 계획을 다 생각을 하시고 결혼을 하시나? 애초에 그건 상정을 안 하고 결혼을 했던 것 같아서. 다들 네. 부모 자식, 형제자매, 네, 그런 주제에 대해서 평상시에 다들 생각하시는 바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프레그마타, 네, 플레이하게 된다면은, 어이구 왜 이렇게 커? 플레이하게 된다면 아마도 어린이날 전후로 플레이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어린이날 기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 근데 저 부스스한 머리에다가 몸에 비해서 큰 옷이 주는 그 귀여움이 있어요. 원래는 그럼 저 친구 옷이 아니었다는 건가? 모르겠네요, 그것까지는. 일단은 기회가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프레그마타 플레이 해보는 걸로. 아, 화제의 게임들을 늘 해보고 싶은 건 많은데 일단 스위치가 없고요. 요즘에 친구 모아 아파트가 아닌가? 네, 그것도 다들 플레이 많이 하시는데 신호는 스위치가 원밖에 없어서 일단은 눈물을 머금고 그쪽은 기다리는 걸로 하고, 한다면 아마 프레그마타 할 것 같아요. 빠른 시일 내에 한다면. 어린이날 어린이날에 되게 어떻게 해야 되나? 네, 뭐 신호가 만우절날 그랬던 것처럼 염소를 들고 올 수는 없겠지만 어린이날에는 또 다른 식으로 어떻게든 기념을 해보는 걸로 하죠. 네. 네, 어쨌든 일단 오늘의 토픽 프레그마타와 뭐 부모 자식 아니면은 뭐 남매 자매 이런 이야기 조금 나눠봤고요. 1부 마치는 노래 듣고 오늘의 신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부 마치는 노래는요, 바이올렛 에버가든 애니메이션 바이올렛 에버가든 엔딩곡이었죠. 넘치는 마음 듣고 2부 오늘의 신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넘어졌어. 아이고야, 잠시 이슈가. 아유, 죄송합니다. 갑자기 넘어져가지고. 네, 노래 다시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올렛 에버가든 엔딩곡 넘치는 마음 듣고 돌아왔습니다. 마이크
시간 너무 멀었네. 네. 바이올렛 에버가든 엔딩곡 넘치는 마음 듣고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오늘 아침도 정신이 없네요. 왜 이러지? 아직도 정신이 다 안 돌아왔나 봐요. 나름 정신을 차렸다고 생각했는데 휴식하고 네 어쨌든 돌아왔습니다. 아 네, 오늘 이야기 주제가 부모와 자식 그리고 네 신호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방금도 이렇게 보여드렸던 정신머리 없는 체력의 한계성 그런 얘기 했는데요. 네, 오늘의 신화 이야기는요,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지혜로운 탄생으로 뽑히는 아테나의 탄생과 그리고 메티스 이야기 준비해봤는데요. 네, 부모와 자식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탄생 설화이기도 하죠. 아테나 탄생 이야기는. 오늘의 토픽에서 프레그마타의 다이애나 이야기를 하면서 딸아들 이야기를 같이 했었는데, 신호는 네 첫째는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밝혀봤는데요. 신화 속에서도 누구를 닮았냐, 이거는 그 자식이 되는 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아주 무시무시한 복선이었다고 하죠. 보통은 그 혈통을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특성을 복사해서 받게 된달까요. 그래서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지혜의 여신이자 전쟁의 여신 아테나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네, 아테나 하면 가장 유명한 게 제우스의 머리에서 완전 무장한 상태로 튀어나왔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근데 그 이면에는 조금 예상치 못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제우스의 첫 번째 아내 헤라는요, 사실 첫 번째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첫 번째 아내는 지혜의 여신 티타닉 메티스였죠. 네. 메티스는 제우스가 아버지인 크로노스를 몰아낼 때 구토제를 만들어준 1등 공신이자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여신이었는데요. 근데 제우스한테 이상한 예언이 들려옵니다. 메티스가 낳은 딸은 너만큼 지혜로울 것이고 그 다음에 낳은 아들은 널 몰아내고 왕이 될 것이다. 권력욕 하면 또 제우스죠. 네. 그래서 제우스는 임신한 메티스를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뭐 내 몸 안에서 평생 동안 지혜를 빌려달라 뭐 이런 핑계긴 했지만, 근데 사실은 아들이 태어날까봐 겁이 났던 거죠. 그래서 통째로 메티스를 삼켜버리고 제우스는 그날 이후로 계속 두통에 시달립니다. 머리가 쪼개질 것 같은 두통에 시달리는데 제우스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고통이라면서 머리를 잡고 뒹굴었는데요. 아무리 신들의 왕이라 하더라도 회복이 안 되는 피로 이상의 무언가가 있던 거겠죠. 결국 제우스에게 아들이자 대장장이의 신 헤파이스토스가 도끼를 들고 와서 제우스의 머리를 쩍 하고 갈라버립니다. 그러자 그 안에서 찬란한 갑옷을 입고 창을 든 아테나가 고함을 지르며 튀어나왔죠. 네. 제우스는 그 딸을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자기를 닮아서 당당하고 또 메티스를 닮아서 똑똑하기까지 했거든요. 예언과 달리 아테나는 제우스의 가장 충성스러운 조력자가 됩니다. 제우스는 아테나에게 자신의 방패인 아이기스를 내어줄 정도로 딸바보가 됐죠. 네. 자기 머리 가르고 나온 거 아니었냐고요? 자기 머리요? 제우스의 머리를 가르고 나온 게 맞습니다. 네. 메티스를 삼켜서 제우스의 머리를 가르고 나온 게 아테나 맞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 아들은 태어나지 않았고 딸이라 다행이다. 취향참. 그러게요. 딸이라 다행이다. 요즘 이런 말 많이 듣죠. 네. 그래서 결국
세대 교체를 위한 아들은 다행히도 태어나지 않았고 제우스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았기에 얻은 결과였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운명이었다고 해야 될까요? 다행히도 딸인 아테나만 태어나고 제우스는 다행히 왕위를 지키게 됩니다. 네. 신호도 아까 아들 가지고 싶다고 했는데 차라리 만약에 자식 계획은 없지만 만약 가지게 된다면 오빠와 여동생 구도로 남매를 가지고 싶다고 했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거겠죠. 그래도 제우스는 아테나가 딸로 태어났으니까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리고 정말 다행히도 제우스의 권위와 메티스의 지혜 중에 딱 좋은 점만 닮아서 태어난 딸이기도 했죠. 이리하여 아테나는 올림푸스의 영원한 지혜로 남았고 제우스의 왕권은 위협받지 않는 참으로 다행인 결말을 맞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전쟁을 담당하는 신도 아테나였다고 보는 게 아레스는 신하들을 보면은 가끔 전쟁의 신이긴 하지만 줄 게 없어서 그냥 전쟁의 신이란 역할을 줬다 이런 역할이 많은데 제우스가 아테나한테는 믿고 맡기는 임무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걸로 봐서 결국에 마음에 드는 딸은 아테나였던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네. 물론 제우스한테는 다행인 일인데 현실은 생각보다 이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죠. 사실 제우스는 운이 좋았던 편이고요. 마음은 이렇게 아들이 아니라 딸이 태어나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몸은 따라주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네. 어쩌면 저희 모두 몸 안에 성장이라는 무언가를 가둬놓고 있는데 아직 안 태어난 걸지도 모르죠. 신호도 균형점을 이루는 그 성장을 아직 못 낳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힘든 일이죠, 성장이라는 건. 모두가 다 자기 안에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그 지혜를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걸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록 다들 신우처럼 이렇게 고민하는 시기를 겪는 분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이미 결정을 하셔서 행동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결국에는 그 주저하고 또 성장하는 과정이 이렇게 제우스의 머리를 뚫고 태어난 아테나처럼 더 멋진 결과물로서 탄생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신화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아이고 벌써 평일이 다 갔네요. 물론 오늘 자정에 ASMR 방송도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평일이 벌써 다 갔네요. 아유 시간 빨라라. 이번 주는 좀 해롱해롱했네요. 신호는 컨디션이 마음만큼 잘 안 따라준다는 거를 좀 체감한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5월이 된다면 5월 달에는 조금 활달한 모습으로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금요일 아침 다들 피로보다는 성장과 활기찬 기운이 함께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만 오늘 저녁에 자정에 ASMR 방송은 10시가 아니라 자정입니다. 자정에 신호의 ASMR 방송 놓치지 마시고요. 일단 오늘 라디오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조금 싱숭생숭한 느낌이 있다고 신호가 말씀드렸는데 다들 컨디션 회복과 관리 잘 하시길 바라고요. 이따가 자정에 ASMR 시간을 힐링하면서 힐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쨌든 힐링이 안 된다면 도파민이라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바라면서 이따 저희 만나기로 해요. 오늘 아침 신전문은 방종곡 들으면서 닫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방종곡은 코키아의 부엉이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신전문 여기서 닫겠습니다.
ASMR은 1부 없이 바로 시작하나요? 토크 조금 진행하고 그 다음에 ASMR 시작할 예정입니다. 아마 저체 시간 조금 가지고 나서 그 다음에 ASMR 시작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방송곡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일단 여러분 오늘 아침도 신호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고요. 이따가 저희 만나는 걸로 해요. 그러면 see you. 안녕.